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이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 속에서 성장해온 국내 기업들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직급을 단순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수평적인 문화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젊은 리더십을 앞세워서 인적 쇄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 바람이 불고 있는지 이슈 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혜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MZ세대잖아요. 우리는 MZ세대죠. 근데 이 MZ세대를 최근에 앞세운 그런 대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인데요. 이 네이버가 최근 단행한 경영진 교체를 수식하는 키워드는 바로 파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981년생을 새 최고 경영자로 낙점했기 때문인데요. 당장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에는 40대 임원은 있어도 40대 전문 경영인 CEO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총 3위 기업이자 국내 최고 IT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가 40세 임원을 사업을 이제 총괄할 사령탑으로 내세운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이번 신규 임원 인사에서 최초로 1975년생 40대 신임 사장에 이어서요. 1982년생 MZ세대 부사장을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런 파격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업 전반으로 세대 교체가 좀 빨라질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젊은 리더십으로 조직 문화를 한층 유연하게 만들고 속도감 있는 전략으로 네이버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젊은 창업가가 주류가 된 벤처업계와 견줘서 스타트업 같은 속도감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나이와 경영 능력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는 사실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 컸던 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네요. 한국 기업에서는 사실 연공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데 3040 임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구조가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30대 임원, 40대 최고 경영자가 가능한 인사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인사제도의 핵심은 연공서열 타파입니다. 기존에는 신입사원에서 임원까지 가려면 20년 가까이가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승진 연한이나 직급별 체류 기간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대신 성과와 전문성 위주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한 기자는 어떤가요? 이렇게 성과와 전문성 위주로 피라미드식으로 찬찬히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평가받으면 오히려 더 앞서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가 되면은 사실 동기부여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을 하고 이제 젊은 경영진부터 일찍부터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으로서도 성공에 따른 보상 체계가 강화된다. 이러면은 제 생각처럼 강한 동기가 이제 부여가 되겠죠. 네. 이런 밑바탕에는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높았던 것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차에게 좋은 등급을 준다거나 연속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 힘들다는 이런 직원들의 불만도 반영이 된 걸 텐데요.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직급 표시도 없애고 동료들의 평가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인사 혁신 바람,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현대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현대차 역시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성과가 좋은 사무와 연구직 간부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5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탤런트 리워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노사 협상을 거쳐서 전 직원에게 균일하게 성과금을 나눠주는 회사 문화를 바꾸겠다는 취지인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부터 차례대로 기술과 사무직 인력의 직급을 책임 엔지니어와 책임 매니저로 통합하는 변화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직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일찌감치 단행해서 주목받은 그런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도 소개해 주시죠. 임원 직급 단순화의 선봉은 SK그룹이었습니다. 이 2019년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서 사장 아래 임원은 모두 부사장으로 일원화하고요. 호칭은 본부장, 실장 이런 직책으로만 부르고 있는데요. 경제계에서는 앞으로 주요 대기업이 인사제도를 추가로 개편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조직 구조 그리고 문화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기업들의 이런 급격한 변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구조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어떤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급 파괴와 이제 철저한 성과주의는 현재 글로벌 테크 업계를 주도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문화로 꼽히는데요. 네.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 임원을 제외한 사원들의 직급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근속 연수나 뭐 어떤 경력보다는 철저히 현재의 성과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만 따져서 보상해주는 이런 성과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로도 의사결정도 더 빨라지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그 조직 내에서의 장단점 그리고 찬성 반대가 굉장히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직급이나 뭐 이런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 내부에서의 진통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찬반이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철저한 성과 위주 인사와 보상 시스템을 도입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게임 업체들에서는 잇따라서 노조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졌고 차별이 만연해졌다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 노조도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 무한 경쟁과 불공정한 문화를 강화하는 이런 인사제도 개편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컷 이슈도 짚어봐야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디에 살아야 될까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집값 급등에 이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참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년 중반부터는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업비 2,997억 원을 들여서 이제 내년 중반부터 2년간 청년 15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겠다 이 방안을 확정을 한 건데요.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지원받는 대상들 다 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기준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대상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부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면 본인의 월 소득이 116만 6,887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4,701원을 넘지 않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대학생 등 자녀가 독립해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 조건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은 사람에서 온다고 하죠. 우리 기업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연공서열 파괴와 성과주의 체제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더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